금융이라는 부분이 우리 욕망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분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근데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금융권에 기대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 원금 보장이에요. 토스 이전에 우리가 금융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더 쉽고 더 편리한 거야. 금융권에서는 토스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독보적인 브랜드의 전략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오늘도 박준영 크로스 IMC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금융입니다. 갑자기 싶으실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무조건 하나 이상 깔려있는 게 은행 앱 아니면 카드 어플이잖아요. 저희가 실생활에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앱이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딩을 하는지 보면 요즘 트렌드가 어떨지 또 바로 보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 주제 선택해 주신 거 맞죠? 네, 아무래도 금융 인더스트리가 금융이 정책과 규제에 좀 민감한 분야다 보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가 느렸던 인더스트리 같아요. 근데 이제 핀테크 산업이 좀 활발해지면서 규제가 풀리고 뭔가 이제 활력이 돈다. 그리고 특히 이 금융이라는 부분이 우리 삶에서 소비하고 자산 관리하고 투자하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욕망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분이기 욕망과 때문에 직결돼 있다는 표현 너무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인더스트리이고 많은 인사이트를 좀 발굴할 수 있는 산업분인 것 같아요. 산업의 차원에서 보면 전통적인 은행을 기반으로 한 제1금융권에서 좀 들어와 계시고 핀테크에 이 활력을 줬던 스타트업, 그 다음에 한 카테고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출발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진출, 어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뱅킹까지 지금 뱅킹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기존 금융권 그룹과 스타트업 네. 핀테크 회사 네. 그리고 빅테크까지 이들의 브랜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구분해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주로 금융 서비스 어떤 앱을 사용하세요? 저도 전통 금융권에 있는 앱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과거형이시네요. 제가 최근에 저는 뭘 쓰는지를 봤더니 토땡땡 앱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편리한 거죠. 빠르게 간편 송금 같은 것을 해야 될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송금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을 준다고 하길래 사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왜 매일매일 들어가나 봤더니 제가 이제 만보 걷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은 얼만큼 걸었지? 그러면 현금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네. 아, 모르셨군요. 이제 아까 제가 빅테크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들어가잖아요. 매일 그렇죠.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 안에서 금융 활동을 하는 거가 매우 쉽고 용이해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만보 걷기도 하고 또 방을 만들어서 커뮤니티가 그 안에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뱅크 많이 사용하는데 모임을 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모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모임에 총무가 있고 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앱을 쓰면 감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보고 있잖아요. n분의 1이 편안하고 걷는 것, 모으는 것도 쉽고. 제가 금융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모바일 인덱스에서 순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웠던 게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1위 앱이 삼성페이인 거예요. 이 결제하는 행위가 우리 금융 라이프에 또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있구나.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변화하고 있구나. 저도 최근 삼성페이 쓰고 있거든요. 그 전에 사실 카드 들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또 제가 계속 옛날 사람인 걸 좀 고백을 하자면 저도 모바일 뱅킹 앱이 깔려 있긴 한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직까지도 금액이 조금만 커지면 이체할 때 심장이 벌렁거려요. 은행 직원분께서 해주시는 게 마음이 놓이고, 이렇게 좀 대면이 더 편한 세대부터 10대까지 입맛을 다 맞춰야 되는 게 금융 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 은행 서비스들이 모바일로 옮겨오면서 굉장히 변화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흐름을 주도하는 정책적 변화의 큰 부분이 오픈 뱅킹, 은행의 이름보다 서비스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네. 두 번째는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이 되면서 정밀한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내가 조회해서 통합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 정보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서비스 제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금융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도 또 개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금융 라이프의 변화를 주도를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디지털 화폐예요. 은행이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제 은행 간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유동성이 가능해지게 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오픈 뱅킹이 되고 네. 디지털 화폐를 그렇네요. 사용한다는 거는 플랫폼의 개념이 파이낸스에서도 중요해졌고 플랫폼에서 고객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하기에 굉장히 용이해졌다. 특히 네. 고객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전환을 했을 때 이 아. 포인트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기에 용이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런 건 기존 은행들은 사실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닌가요? 사람들이 항상 들어가서 늘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쵸.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서 송금하고 내 볼일 다 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 나오고.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금융이 모든 일상과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기존 은행은 정신이 너무 없겠는데요? 너무 갑자기 많이 바뀌어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근데 보시기에는 네. 좀 그런 고민의 결과물들, 그래서 내놓는 서비스들이 좀 고객들에게 소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이제 은행들이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봤더니 첫 번째는 은행 지점의 역할의 변화,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 예를 들면 영업점에 있는 분들이 상담 서비스를 해주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디지털 변화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디지털로 네. 전환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 스마트폰으로 하실 하실 수 수 있도록 있도록 이제. 예, 그런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저희 일상의 불편함을 좀 해소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9 to 6 은행의 근무 시간을 좀 바꿔준 거예요. 아. 예, 은행을 가시는 분이시니까 너무 늘 마음에 네,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점심 때 가가지고 또 그 맞아요. 시간에 사람들도 네. 많아서 제일 붐비거든요. 네, 3시 반 안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이 쫓기고 있잖아요. 은행을 꼭 네네네. 가야 되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음. 해소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변화인데 지금 금융권들이 보니까 카페로 변화를 하거나 꽃집도 있었고 미술 전시장도 있었고 베이커리와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공간의 어떤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객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 거야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변화인데 이게 이제 브랜딩의 효과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기대했던 공간의 변화 효과를 내고 있을까 이거는 조금 제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대표 은행들의 사이트를 네. 다 보셨다고요?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계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대문, 뭐 인스타그램 대문 이제 각 채널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좀 봤어요. 준비 보고 진짜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네.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전통금융, 은행에서 이제 출발한 서비스 이쪽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네. 가장 많이 나왔던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예요. 내일이라고 표현한 네. 브랜드도 있었는데요. 모든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미래, 내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금융이 아니라 금융 중에서도 네. 전통 금융권에서는 모두가 다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믿음? 혁신. 혁신? 전통 금융권에서 네. 혁신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요즘? 예, 오래되었어요. 혁신이라는 단어는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유독 전통 금융권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셨어요. 약간 네. 필요성을 느끼셨. 뭐 그랬을 네.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이미지를 지향하니까 그 단어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미래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카카오?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토스요? 맞습니다. 혁신하면 네.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혁신하면 토스 카카오뱅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맞는 것 네. 같거든요. 근데 토스와 네. 카카오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의외예요. 제가 이건 없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의외예요. 예, 다음으로 전통금융권과 빅테크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네. 더. 네, 더 더. 쉽고 편안한, 더 쉽게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플러스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플러스보다는 이제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이게 더라는 말에는 기존보다 더든지 아니면 내가 경쟁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경쟁사보다 더라든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배소진 기자님께서는 금융권에 기대하는 네. 서비스의 본질? 나는 이런 서비스를 기대해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 원금 보장이에요. 원금 보장. 네. 소박하십니다. 네, 옛날 사람. 네. 수익은 제가 기대할 수 없을 거 제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금융권의 신뢰라든지 안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는 포인트 오브 패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포인트 오브 패러티요. 네. 특정 카테고리가 고객의 인식상에서 꼭 충족시켜줘야 되는 기본적인 속성, 기대 수준, 네.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요 요소 정도는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모든 회사들은 이 정도는 만족시켜줘야 한다. 네,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것이 안 되면 이 고객이 인식상에서 기각당한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적금을 넣었는데 이 적금을 네.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거를 POP, 포인트 오브 패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POP만 있으면 그 브랜드의 애착과 매력과 끌림을 느끼시나요? 금융 서비스에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기 네. 때문인가 봐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POD라는 아. 개념이 있어요. POP만으로는 네. 고객에게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고 이 카테고리에서 충족시켜줘야 네. 되는 기본 요소가 POP라면 POD는 차별화 요소. 이 아. 브랜드가 이 카테고리 안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POD가 있어야 이 브랜드가 끌림이 있는 브랜드, 매력이 있는 네. 브랜드라고 해요. 그럼 POP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그 각각이 자신의 네. POD를 가져야 되는 가지고 거죠. 있는 건가요? 갖춰야 하는 거죠. 갖춰야 네. 하는. 그런데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조금 실수하시는 네. 부분이나 또는 오해의 부분이 뭐냐면 POP를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POD가 될 수는 없거든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POP 측면에서 네. 더 쉽고 간편해요, 더 오. 새로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그건- 차별화 요소가 되느냐라는 아. 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권 전체가 토스의 그 프레임에 지금 갇혀있다. 네. 왜냐하면 토스 이전에 우리가 금융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더 쉽고 더 편리한 거야. 저는 그런 워딩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POP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토스 이후에 쉬워야지. 우리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를 어떻게까지 왜 이렇게 인증을 했었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인증 카드 보면서 인증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안전하니까 다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했겠거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편리함이라는 게 없었군요. 네, 그래서 새로운 POP가 생겼다, 금융권에.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네. POD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음.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힘들어요. 금융 서비스가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슷비슷할 네. 것 같거든요. 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빅테크에서 이루어낸 혁신이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편의성을 말씀하셨을 때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게 저는 금융사 하면은 뭐 신뢰, 안전, 뭐 권위 이런 보수적인 메시지가 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네. 이제 예전에 네. 금융권이 가져야 될 POP의 그게 영역이었던 거죠. POP의 영역이었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네. 금융이 쉽고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고 혁신적이어야 되고 네. 근데 그 혁신이라는 거는 POD의 영역인가요? POP의 영역인가요? 그거는 혁신한 회사가 우리가 혁신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혁신 자체가 POP냐 POD냐의 영역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요. POP와 POD를 얘기 드린 건 우리 브랜드나 우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 요소가 네. 뭐냐. 근데 그 차별화 요소가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회사마다 자신의 POD는 다르게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고객이 이걸 다 다르게 인식을 하고 어떤 플랫폼이 최적화되고 나에게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서비스를 열어놓으면 기본적인 고객들이 있었고 그 네. 고객들이 사용을 해 주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중에 슬로건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현대카드예요. 그 현대카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지금 떠오르시잖아요. 다른 카드사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현대카드는 그래도 좀 마케팅을 활발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문화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고 이 브랜드는 왜 그럼 아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에 우리가 이런 브랜드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고객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제공해요라고 느끼게 해주고 고객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브랜드가 비전과 미션, 가치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있어야 되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잘 디자인하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접근을 우리가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혁신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매력적이지 않은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네. 매력 있는 사람이 나 매력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랑 네, 비슷한 그거는 얘기예요. 네. 느껴지는 거니까 네, 그냥 네. 내가 혁신하는 브랜드인데 나 혁신적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예, 네. 좀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혁신적이라고 네. 느끼고 있고. 저 브랜드 힙해. 저 네. 브랜드 느끼 마라. 저 브랜드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해주고 있어라고 우리는 느끼고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맥락은 이 급격한 금융의 변화, 특히 아까 결제 네. 20대부터 60대까지를 지금 1위를 다 차지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본질적으로 엄의 적이, 그러니까 판을 바꿔야 되는 이슈에 가장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 저는 카드 인더스트리라고 봐요. 네. 전부 페이로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그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카드업의 경우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에 네. 대한 과제가 분명히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카드 디자인 이런 것도 변경을 해보고 외관적인 걸로 혁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드사가 새로운 서비스처럼 네. 내놨는데 지금은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물 카드의 디자인은 더 중요해져요. 왜 그래요? 카드 디자인이 예뻐야 네. 카드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물성 있는 카드는 네. 더 중요하다. 디자인이 네.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카드가 나의 아이덴티티나 나의 상징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꺼내지 않아도요? 꺼내지 않으면 이제 스마트폰 상에서 해결이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물성 있는 카드를 사용을 할 때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나의 자부심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나를 드러내는 내 개성을 보여줄 수 네. 있는 걸로 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선택을 할 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보니까 광고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젊은 여성, Z세대 여성으로 다 바뀌었네요. 네, 공통적으로. 네. 네. 일단 뭐 아이유 씨 지금 얼른 네. 떠오르고 최근에 아이유 모델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네. 성과도 냈고 브랜드 이미지상으로도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뱅킹앱 가입자가 한 달 새 50만 명 증가했다고 기사가 있거든요. 아이유 씨가 거의 전 세대가 다 호불호 없이 좋아했던 여성 가수라서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거기 말고도 KB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 네. 제일 핫한 아이돌을 또 썼잖아요. 네,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유 씨랑 김연아 씨가 오랜 동안 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뱅킹 쪽에서 메타버스 새로운 광야로 간다라는 컨셉으로 에스파와 함께 네. 특정 서비스에 맞춤형 광고를 에스파랑 같이 한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에스파를 활용한 메타버스 걸그룹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의 광고는 보여줬고 이 웹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에 네. KB가 가지고 있는 고객 경험의 혁신이나 메타버스 월드로 가는 네.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그건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페토와 로블렉스의 메타버스 경험을 설계했다라는 거는 봤는데 실제로 이제 KB 자체적으로 고객 경험을 어떻게 정의내려서 그 정의내린 경험이 메타버스에서 구현됐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걸그룹 얘기도 나왔지만 신한은행은 아예 가상 인플루언서를 사용했잖아요. 네, 로지 로지. 아주 그냥 그 핫했죠. 화제성으로 봤을 때는 네. 작년부터 계속 화제성을 많이 가지고 왔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 광고를 리뷰하는 기사가 있던데 로지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화제성은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 은행이 자신들의 그 새로운 서비스를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느냐. 광고를 다 보고 나면은 로지만 남는다. 이런 비판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모델을 쓰는 부분이 제가 전에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네, 저희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말씀해 주셨죠. 네, 네. 브랜드
브랜드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브랜드의 전략과 방향성, 실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 측면에서는 뭐 에스파나 로지를 모델로 쓰는 거는 신선하죠? 네, 잘 사용한 모델 전략이었는데 조금 욕심을 더 낸다면 단기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주는 거는 모델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브랜드의 자산으로 축적이 되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축적까지 가려면 에스파가 정말 브랜드의 새로운 혁신이나 브랜드의 새로운 고객 경험까지 연결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로지의 경우에는 가상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계속 접하고 있는 Z세대의 새로운 경향에서 보면 브랜드를 페르소나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MBTI로 표현하기도 하고, 소통이 잘 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온갖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굉장히 활발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그 회사의 전속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 인플루언서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한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보여주셨던 사이트의 느낌이랑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광고 모델, 젊은 Z세대 여성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광고 모델에만 기대서 신선하고 혁신적이고 뭐 새로운 느낌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의 단기적 이미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의 새로움을 경험을 해야 이 브랜드의 이미지로서 이제 고객이 실감을 하는 부분인데, 광고 캠페인상에서의 모델의 차별화로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광고 얘기하고 있는데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TV CF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캠페인을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TV 캠페인이 전통 금융에서 빅 모델 써가지고 TV에 잦은 노출을 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었고요. 좀 다른 접근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방식들이 브랜드의 자산을 구축하기에는 훨씬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게요? 모델을 사용했죠. 카카오뱅크는 춘식이와 라이언이 등장했었죠. 이건 좀 약간 너무 치트키 모델을 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경쟁군이 없는 분에 있는 모델을 쓴 거죠. 라이언과 춘식이는 좀 반칙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토스는 TV 광고를 했어요. 원빈님의 목소리로 위대한 목표를 향한 토스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해가지고 목소리만 나오셨나요? 네, 목소리만 등장했어요. 토스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까 제가 브랜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 브랜드의 비전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라는 느낌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달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에 집중할 때 달에 직접 간 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목표로부터 대담하게, 집요하게, 이런 단어들을 사실 브랜드에서 잘 쓰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자신감 있는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 광고를 본 기억은 나는데 이걸 금융권 광고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세련됐죠. 그 다음에 제가 권하고 싶은 이제 방법이, 브랜드가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 철학을 통해서 고유성을, 왜냐하면 철학을 카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세련되게 이제 표현을 잘하는 브랜드가 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토스를 잘 벤치마킹 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토스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독보적인 브랜드의 전략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스가 잘한 게 뭐냐면, 철학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브랜드 캠페인을 하더라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내부 구성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직원들이요? 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또는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긴 해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요즘의 브랜딩의 경향성은 인터널 브랜딩, 내부에 있는 임플로이들이 직접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진정성 있게 전달도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투명성과 진정성을 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잘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수우파의 모니카가 모델로 등장을 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만든 영상을 제가 몇 개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인데, 그 모델이 가진 개인 인생의 스토리를 브랜드의 스토리로 연결해서 우리 브랜드가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모니카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인 이야기가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죠. 이렇게 들으면서 점점 궁금해지는 거는,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새로운 방식으로 브랜딩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들이 처음부터 Z세대를 타깃으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이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유독 Z세대가 반응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밖에서 추론한 데는 뭐 우리 특별히 Z세대에게만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겠어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 또는 니즈를 해결하겠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겠어라는 게 목표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가 아무래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서비스의 수용도나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먼저 빨리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실제 이 서비스만 놓고 보면 Z세대보다는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쉽고 친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 UI UX가 정말 쾌적해요. 아직 네. 사용해보지 않으셨을 네. 뿐이지 만약에 네.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수용도가 빠른 Z세대가 먼저 반응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점점 더 사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미 1,000만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핀테크 산업군에서. 저 어떡하죠? 오늘 당장 가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토스 같은 경우에는 UX 라이터라고 하는 직업군이 부상시킨 그만큼 UX에 정말 UX 진정성 라이터가 그 예. 작가의 라이터. UX 라이터라는 말들을 업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만든 게 토스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설명하는 네. 단어를 이 플랫폼 안에서 네. 굉장히 적합하고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특별하게 설명이 없어도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물 흐르듯한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 세대가 다 이 금융 네. 플랫폼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 금융권에서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식이 전환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겠어. 내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어. 이제 물론 이게 목표일 네. 수 있죠. 단기적으로 팀 네. 단위에서는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나와졌어. 네. 그러면 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더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금융에서? 저는 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그냥 쉽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편리하게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 라는 거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더 새로운 거 싶은 거는 공급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더 새로운 서비스, 나는 지금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뭘 자꾸 더 새로운 거를 자꾸 나한테 얘기하고 더 새로운 걸 배우라고 해. 피곤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고객의 삶을 관찰하고 지금 고객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캐치하고 그것들이 물 흐르듯한 서비스 경험으로 구현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삶을 이해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좀 달라지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객의 중심을 놓고 우리가 변화하려면 무엇이 변화해야 되지, 무엇이 바뀌어야 되지, 무엇을 실행해야 되지 이 관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거대 조직에서 그렇게 변화하는 게 맞아요.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금융권 관계자 되시면 대표님께 연락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우리 독자분들이 듣고 싶은 브랜드, 궁금한 브랜드 있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티타임즈 그 이메일로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궁금한 브랜드가 있으시거나 박준현 대표님께서 인사이트 풀하게 파헤쳐줬으면 하는 브랜드가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기다리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